가능하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어제하고 오늘은 다른 날이고 오늘하고 내일도 다른 날이잖아요. 사람의 삶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특성들이 새로운 특성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변하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추행이라는 그 경험은 단순히 성추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치심의 주제예요. 수치심,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자유행위를 했는데 여성들의 자유행위와 남성들의 자유행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성들을 보통 뭐 초등학교 그러니까 뭐 6살이나 7살, 8살 이렇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중에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몸을 비비는 아이들이 있어요. 엉덩이를. 그 친구들은 사실 성적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러나 어렸을 때 누군가 제지해 주는 거죠. 하지 마. 창피한 줄 알아야지. 심지어 때리기도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나는가? 내가 느꼈던 기쁨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들켰잖아요. 수치스럽죠. 거기다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죄책감이 느껴지죠. 이 두 가지 감정이 뒤범벅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그런 태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선택하고 감정을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게 성인이거든요. 성추행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내 아픔을 어디 가가지고 쏟아낼 수는 있어요.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쏟아낸 다음에 새로운 걸 채워야 되는데 과거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게 들어갈 겨를이 없죠.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거 말고도 새로운 선택을 많이 했었어. 옛날에 그것 말고도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었는데 그 수치스러운 경험을 딛고 나는 다른 선택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성적인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꾹 박힌 도장처럼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선택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왜? 다른 선택을 내가 해본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그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왜? 과거에 내 성추행 당했던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 이거 뭐냐? 내 스스로 과거의 그 사건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픔도 있고 뜨끔뜨끔한 순간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럭저럭 일상이 유지되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폭행 과거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인 것처럼 내가 과거에 힘들고 혹은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침묵하고 때로는 뒷꼭지가 뜨끔뜨끔하더라도 그냥 일상이 그럭저럭 유지가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의심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성적으로도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랑을 선택했고 누구도 내 사랑을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과 내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자꾸 꼬치꼬치 캐는 것 같아. 꼬치꼬치 캐는 이유는 그건 과거의 그 경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잃을까 봐 하는 불안인 겁니다. 자기의 불안이에요. 이 자기의 불안은 내가 과거에 성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헤어봐야 돼요. 대부분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강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다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집착을 한다는 건 뭐냐? 그거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상대, 그 대상, 그 행동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없는 거는 헤어요. 없는 거는. 근데 가지고 있는 걸 헤어봐라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건 해질 못하더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방향이자 판단의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건 이미 사랑할 능력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이건 생각의 차이이긴 한데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긍정적 측면, 과거에 대한 난 통제 능력이 있구나. 함구도 통제이거든요.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있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의 사랑을 또 그 연인이 내 옆에 있는 걸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받고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두고 고민하고 특별히 과거와 현재의 연계성을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는 분들을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해라. 그리고 당신은 이미 선택했다. 다만 이 선택이라는 게 늘 강력하게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해질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과거에서도 찾고 연인에게서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별 문제 없다. 왜? 안전,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럭저럭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별일 없으면 안전한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선택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과거는 내가 선택했는가? 연인은 내가 사랑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한 그 연인이 내 옆에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미 선택했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